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병사의 죽음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80평생을 살아보니 힘 있는 놈들 다 빠져나가고 힘 없는 놈들만 처벌받더라. 이 말씀은 수근이 할아버지가 수사 결과 설명을 하던 제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치 성견 지명이 있으신 것처럼.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합니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힘이 있든 힘이 없든 국민 모두는 법 앞에 평등하여야 하고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할아버지에게 이런 약속을 드렸습니다. 비록 제가 수사 종결권은 없지만 제 손을 떠나기 전까지 오늘 설명드린 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하나밖에 없는 장손자를 잃고 억장이 무너진다는 할아버지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국방의 의무가 있는 나라입니다. 모든 국민은 군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반드시 올바르게 처리되고 책임 있는 자들은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야 제2의 수근이 같은 억울한 죽음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7월 31일 벌어진 일입니다. 오전 11시 안보실 회의를 주도하던 대통령이 경로하고 대통령실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건 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긴박했던 이날의 상황은 이종섭, 박진희, 김계환으로 연이어 전화와 VIP 명령을 하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접하자 휴가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은 개인 휴대전화를 통해 출장 중이던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3차례에 걸쳐서 전화를 합니다. 휴가 중에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던 윤 대통령은 임기훈 국방비서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에게도 전화를 걸었고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이후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이에서 긴박한 연락들이 오갔습니다. 결국 저녁 7시 20분 국방부 검찰단은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이첩된 수사 결과를 회수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건 개요를 객관적으로 말씀하려는데 대통령과 전화했다는 것은 왜 뺍니까? 아까 저 8월 2일 날 그 사건을 했습니다. 대통령실로부터 전화가 왔다고 그랬죠. 왜 대통령하고 통화했다는 사실을 뺍니까? 네, 그건 대통령하고 통화한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대통령과 몇 차례 했습니까? 몇 차례 했습니까? 기록상으로는 3차례인데 안 기록상은 몇 차례입니까, 그러면? 제가 차량으로 이동 중에 받은 거라서 와이파이가 좋지 않아서 끊어졌다 다시 자, 받은 기록상 3번이라고 그랬죠? 예. 그러면 기록상 3번이면 더 여러 차례 했다는 거네요. 맞죠? 저는 반대로 실언입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실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기록상 3번이지만 실제는 2번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와이파이가 불량해서 전화가 끊어져서 바로 다시 2번 했는데 끊어져가지고 세 예. 차례로 나왔기 때문에 실제는 2번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면 사실이 아니면 매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종섭 차관이 완전히 직권 남용한 거네요. 직권 남용했고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리고 이시원 우리 그 공직기강 비서관 그 행정관을 시켜서 국가수사본부에 연락했습니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게 됩니다만 지금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해서 예. 우리가 나온 모든 자료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국가수사본부에 전화를 해서 그 수사 기록을 회수하겠다라고 이렇게 했고 그리고 검찰 단장이 회수하러 갔다 이렇게 모든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답변 못하겠다 이거죠. 이것은 완전히 직권남용이고 국기 문란이다. 발언할 수 없다는 법에도 없는 핑계를 지금 계속 대고 있는데 될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절차에서도 고소 고발된 사안에 대해서 진술하기 어렵다고 제가 답변한 적은 앞서 많은 걸로 국회 증감법 말씀을 드렸죠. 네. 저희는 증언 감정법에 따라서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일부 증인들은 선서를 거부하고 증언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면 증언 거부는 수사 중이라고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소될 염려가 있을 때,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사 중이라고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적어도 법률가 자격 있는 사람들 여기 법사위에 많이 있는데 다 알 것입니다. 그리고 오전에 저희 이종섭 증인 대리인을 통해서 증언 거부의 이유를 기자들한테 풀한 게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증언을 하기 위해서 증언 선서를 거부했다고 언론 플레이를 했습니다. 박정훈 대령 변호인으로서 대응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여기 말씀드립니다. 아까 이종섭 증인, 유재은 증인께서 아까 뭐 혐의자를 빼고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네네. 설명을 허락하신다면 드리고 싶습니다. 짧게 해주세요. 예,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군사법 경찰관은 재판권 없는 범죄를 인지하면 민간으로 이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인지라고 하는 것은 혐의 사실이 특정되는 것, 즉 피의자, 죄명, 혐의 사실 이 정도를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혐의자, 죄명, 범죄 사실 이것을 뺀다는 것은 범죄 인지 자체가 안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범죄를 인지하지 않으면 경찰로 이첩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군사법원법 228조의 취지입니다. 수사 외압에 대해서 질문한 거잖아요. 차관도 지금 통화한 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아니 그거는 회수에 관련 거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은 회수가 외압이죠. 회수가 외압입니다. 그게 바로. 그건 나중에 재판에 가서 따져보시고요.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왜 이첩된 수사 결과를 지들 마음대로 가져왔냐 이렇게 지금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하신 거는 그날 31일 상황으로 이해를 했고 그 상황으로 장관님께 여쭤봤고 신범철 증인 증인도 8월 2일에 대통령과 통한 거 맞죠? 예, 통화. 거기에서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셨던가요? 대통령 수사 결과 다시 돌려 회수해 와라. 예, 밝히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회수해 와라 하신 거죠? 그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월 1일도 식사했습니까?
예. 그럼 8월 2일도 식사하셨습니까? 그렇죠? 예. 식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물으면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안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맞죠? 예. 통화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러면 있다 없다를 답변하는 거죠. 근데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가 지금 날짜를 착각했다고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자, 다시 묻겠습니다. 통화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날짜는 차치하고. 그렇죠? 예. 지금 이첩 보류 수사단장과 통화했을 때 외압이라고 느끼십니까 하는 건 도둑이 재발되는 거 아니에요? 외압이라고 느낄까봐 걱정했던 거 아닙니까? 수사 외압이면 본인이 처벌받을 테니까. 법률가이시니까 더 잘 알겠죠. 근데 왜 이렇게 통화를 많이 하셨어요? 수사단장과? 통화는 제가 이상하죠. 누가 봐도 이상합니다. 이첩 보류 지시, 이첩 보류 유도 하셨죠? 물론 이제 본인도 지시받아서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통화하기 전에 이미 이첩 보류 지시는 그러니까 본인도 있었습니다. 설명하셨잖아요. 네. 수사단장에 얘기하셨잖아요. 그 지시는 누구로부터 받으셨습니까? 이첩 보류 지시에 대해서. 그 지시받은 사안은 아니고 제가 이첩 보류 지시하는 걸 들었다라고. 그러니까 예, 누구한테 누가 얘기하시는 걸 들었어요? 장관님이 장관님이 이게 정보본부 손가락 사령관에 크게 얘기하시면 되죠. 지금은 이 조사본부 관계자들은 법무관리관의 요청이 외압으로 느껴졌다고 하는데 이것도 다 오해고 본인은 정말 순수한 의도로 이 의견서만 제출하고 했는데 다 외압으로 느낀 거네요. 그렇죠? 다 이상 조사본부가 잘못했네요. 해병대 수사단이랑 겁먹은 사람들이 잘못이지 피해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잘못이지 가해자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그 논리로 하고 계신 거예요. 법무관리관께서. 그래서 조사본부 최종 보고서에도 개입하신 것 같습니다. 증인 말대로 법적 도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사퇴하는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저는 2번에 걸쳐 사의를 표명을 했고 그 사의를 표명한 이후에 상황에 대해서 사의를 표명했습니까? 사표를 정식으로 냈습니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사표를 내지는 않았죠? 사표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네, 서류로 사표를 내지는 않았고 저 그냥 그만둘래요 라고 사의 표명만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정식으로 사표서를 제출할 용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출할 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시겠습니까? 현재까지 수사 결과가 자, 수사 결과는 수사 결과고 나중에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져야 되는데 사표서를 서류로 제출할 용의가 있다고 해서 그럼 오늘 제출할 수 있냐라고 묻는 겁니다. 현재까지 오늘은 못 하시겠습니까? 국민적 의혹이 그동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은 그 이후에 증인 하겠습니다. 지금 말장난합니까? 그다음에 저 세 번째 이종호라는 인물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이종호라는 인물이 누군지를 모릅니까? 군인을 말씀하시는지 민간인 이종호 모릅니까? 민간인 이종호는 모릅니다. 해병대 출신이고 본인하고 골프 모임도 자주 온다고 알려져 있는데 모릅니까? 한 번도 골프를 친 적도 없고 전혀 저 인원은 모릅니다. 아무리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장관이 장관님께서 결재하셨고 장관님께서 이첩 보류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이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재문서 결재 새로 올리거나 기한을 새로 하지 않나요? 그냥 구두로 지시하면 바로 취소할 수 있습니까? 그 결재문서를? 해병대는 그렇게 운영이 됩니까? 수사 과정에 대해서? 자, 이런 상황들을 보면 박정원 대령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대통령이 경로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없는 아주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증인 다시 한번 물을게요. 대통령 경로 증인이 듣고 박정원 대령에게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에 대해서는 증인 드리지 않겠습니다. 증인 직권남용죄로 수사받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대통령 경로를 들었으면 직권남용의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알고 얘기하세요. 이게 지금 증인이 이 대통령 경로를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증인의 유죄랑 관계 있는 게 아니라 직권남용의 피해자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알고 얘기하신 거니까 지금? 사령관 집무실에 그날 들어갔을 때 8월 1일 오후입니다. 들어갔을 때 사령관이 통화를 막 끊는 시점이었습니다. 이제 그 통화의 상대방은 법무관리관이었고 그래서 제가 사령관에게 사령관님 법무관리관이 이제 수사단장하고 대화를 해도 대화가 되지 않으니 사령관에게 직접 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 사령관이 이제 통화를 끊었습니다. 끝나고 문자 읽어줬는데 바로 혐의자, 혐의 내용, 죄명 이런 걸 다 빼라 이런 문자를 읽어주면서 해병대는 왜 말을 하면 말을 듣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다 한꺼번에 읽어줬습니다. 혐의자, 혐의 내용, 그리고 죄명은 빼라 예. 라고 했다는 게 신범철 차관이 보낸 문자의 내용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사령관이 읽어줄 때 그 네. 서두에 차관 지시 차관 단어를 지시? 언급했습니다. 네. 예. 차관 지시가 있고 신범철 차관이 있다가 답변하시고요. 이종섭 차관 이런 지시한 적 있습니까? 차관에게? 예, 의원님께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아니오로 제가 대답하세요. 사단장 빼라고 지시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없습니까? 예, 빼야 한다는 얘기도 한 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러면 신범철 차관이 완전히 직권 남용한 거네요? 근데 그 수중 수색이 갑자기 이루어진 거죠? 예, 수색 정찰로 임무가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죠? 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장갑차도 들어갔다 나왔죠? 너무 위험해서? 맞습니다. 네. 이렇게 위험한 유속이 빠른 상황에서 수중 수색을 지시한 사람이 누굽니까? 수중 수색을 지시한 사람은 수중 수색으로 오해하게끔 만든 사람은 7여단장 또는 그 위에 상급 지휘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상급 지휘관은 임성근 사단장으로 추정할 수 있죠? 예, 사단장 여단장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네, 큰 분입니까? 9시 05분경입니다. 9시 05분이요? 예. 그런데 임성근 사단장은 부하 직원이 그 물길에 떠내려가고 실종이 된 것을 저녁에 알았다는 거예요. 오후에.
예.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증언을 믿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 대부분이 핸드폰을 지금 다 훼손했습니다.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는 핸드폰에 아이폰에 비밀번호까지도 공개를 했는데 그걸 포렌식이 안 나오도록 조작했다, 증거를 위조했다고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거든요. 특검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지금 즉시 신병 처리돼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기환 사령관 거짓말하고 있죠. 모해 위증을 하면서도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종석 국방장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짓말하고 있고 핸드폰 위조하고 있고요. 구속사유입니다. 사법의 정의라는 게 누구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게 과연 국방장관이어서 삼성 장군이어서 구속도 못한다. 그럼 우리나라에 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임성근 증인은 오늘 청문회에서도 허위 사실을 2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그 허위 사실 2번 얘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전에 자신의 부하가 수중수색한 사실을 7월 19일 19시경에 인지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사고가 발생하고 7월 19일 10시 46분경에 사단의 참모장으로부터 이용민 중령한테 전화가 왔고 당시 이용민 중령은 벨트 아래 수중수색 칸에 실종이 돼서 사망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계속 현장 지시가 아니라 지도였다고 그래서 지금 피해가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사건 바둑판식으로 무릎 아래까지 내려가서 정성껏 찔러보면서 탐색, 임성근 증인이 강조했고 지시했고 그것이 카톡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